이번 시간에 수업할 내용은 공간과 입체입니다. 첫 번째로 알아볼 건 여러 방향에서 보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 거예요. 우리가 만약에 평면에 어떤 그림을 그린다면 어떨까요? 지금 여기 블록으로 만든 피규어들이 3개가 있는데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평면으로 이 그림들을 본다면 이 그림들의 왼쪽이나 오른쪽 그리고 뒤쪽 이렇게 다양한 방향에서 보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없죠. 정면에서 지금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만 알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이 물체들이 실제로 내 눈앞에 공간 안에 있다면 우리가 이 물체를 앞과 뒤, 양옆 어느 쪽에서든 살펴볼 수가 있죠. 그래서 지금 앞에서 보이는 모양뿐만 아니라 물체를 기준으로 360도 어느 방향에서든지 보이는 모양을 알 수가 있어요. 자, 지금 그렇다고 생각했을 때, 공간에서 있다고 생각했을 때, 각 방향에서 찍은 사진들이 나와 있어요. 기역 방향에서 찍었을 때, 니은, 디귿, 리을. 각각 다른 방향에서 사진을 찍었을 때 보여지는 모습이죠. 이건 바로 공간이기 때문에 보여질 수 있는 모습들이에요. 자, 그러면, 사진을 찍은 장소와 사진을 연결할 수 있겠죠. 지금 선생님은 맞는 방향에다 사진을 다 가져다 놓았기 때문에 이게 어렵지 않지만 우리가 방향과 그 다음에 찍은 장소, 맞는 사진을 연결할 수도 있어야 할 것 같아요. 자, 먼저 기역에서 본 사진부터, 기역 위치에서 찍은 사진부터 좀 살펴볼게요. 지금 나와 있는 피규어들의 이름을 좀 붙여줄까요? 부르기 쉽게. 왼쪽에 있는 피규어는 이마에 커다랗게 A라고 되어 있네요. 이름을 A. 아마 캡틴 아메리카인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건 배트맨이죠. B라고 해볼까요? 그 다음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거 아이언맨 같아요. I라고 해볼게요. 자, 기억의 위치에서 사진을 찍었을 때는 A와 B의 모습이 보여요. 그쵸? I는 A에 가려서 보이지 않아요. 그쵸? 그리고 크기도 A와 B 중에 기억의 위치에서 봤을 땐 A가 더 가깝기 때문에 A가 더 크게, 그리고 B가 더 작게 보여요. 그래서 지금 요 첫 번째 나와 있는 기억 위치에서 찍은 사진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. 그 다음에 니은을 살펴볼까요? 니은은 왼쪽으로 조금 치우쳐 있는 방향이죠. 가장 가까운 게 아마 A일 거고요. 그 다음에 옆에서 봤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앞에서 보면 A, B, I의 간격이 비슷하지만 옆에서 봤을 때는 지금 A와 B의 간격이 B와 I의 간격보다 더 좁아요. 그 다음에 가장 왼쪽에 A가 있고,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I가 있죠. 자, 그 다음에 디귿에서 본 걸 볼게요. 이번에는 니은에서 본 것과는 위치가 반대예요. I가 제일 가깝기 때문에 제일 크게, 그리고 가운데 있는 B, 그리고 A가 제일 작게 나왔어요. 간격도 역시 다르고요. 마지막으로 리얼에서 본 사진은 지금 I와 B만 보이죠. A는 I에 가려서 보이지 않아요. 그리고 거리에 따라서 I가 더 크게 보이고 B가 더 작게 보여요. 자, 이렇게 공간에서는 어느 위치에서 바라봤는지에 따라서 나타나는 모양, 그 다음에 크기, 거리, 그 다음에 간격 이런 것들이 모두 다르게 보여요. 반대로 얘기하자면 지금 얘기한 것들을 근거로 해서 어느 위치에서 바라본 모양인지도 찾을 수 있다는 얘기겠죠. 자, 그러면 수학에서 조금 더 익숙한 우리 쌓기나무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. 쌓기나무로 지금 어떤 물체를 하나 만들었어요. 지금 나와 있는 모양. 자, 이런 모양의 물체를 만들었어요. 그리고 나서 옆에 보니까 지금 2개의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 2개의 그림은 이 입체 도형, 이 물체를 어느 방향에서 바라본 모습인지 알아보고 싶대요. 자,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그림을 볼까요? 첫 번째 그림은 가로로 5개가 쌓여져 있어요. 그리고 두 번째 칸의 가장 높은 게 4층까지 4개가 쌓여져 있죠. 자, 그럼 이것과 같은 모습이 바로 그쵸? 이 방향에서 본 모양이죠. 이쪽을 우리가 앞이라고 할까요? 자,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볼게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가로로 5칸 맞고요.
가장 왼쪽에 첫 번째 칸에 1층, 2층, 그쵸? 2개.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에는 하나, 둘, 셋, 넷, 4층까지 쓰여 있는 거 맞고요. 그 다음이 하나, 둘, 셋, 3층까지 보이죠? 그리고 하나, 둘, 2층까지 보이고요. 마지막 가장 오른쪽이 1층만 쌓여 있어요. 자,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앞에서 본 모양이다 라고 알 수 있어요. 자, 두 번째 거는 가로로 두 개, 두 줄밖에 없네요. 그러면 지금 여기 가로로 두 줄이 보이나요? 그 다음에 첫 번째 가장 왼쪽에서 지금 하나, 둘, 세 개, 3층까지 쌓여 있어요. 그럼 맞는지 볼게요. 자, 여기 가장 왼쪽에 2줄이 되겠죠? 그러면 하나, 둘, 셋, 3층까지 맞네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층까지가 보이죠? 그림에서도 확인해 볼까요? 하나, 둘, 셋, 넷. 자, 입체로 차근차근 계단처럼 쌓여져 있지만 정면에서 보는 모양은 평면으로 보이겠죠? 그래서 두 번째 그림은 바로 오른쪽에서 본 모양이 돼요. 자,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물체든 아니면 수학에서 많이 봤던 쌓기나무로 쌓아서 만든 물체든 공간 안에 있다면 어느 방향에서 어느 시점에서 어느 위치에서 보는지에 따라서 그 보이는 모양이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. 자,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금 수학적인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이 쌓기나무를 이용해서 이런 입체 도형을 각각 어느 방향에서 볼 때 어떤 모양이 보이는지 또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쌓기나무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 같은 내용들을 이어서 한번 볼게요. 자, 그럼 이번엔 입체 도형, 그러니까 쌓기나무로 만든 입체 도형을 보고 몇 개의 쌓기나무를 사용했는지 그 개수를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. 자, 지금 왼쪽에 쌓기나무를 이용해서 입체 도형을 하나 만들어 놨죠. 지금 눈에 보이는 쌓기나무가 몇 개가 있나요? 볼까요? 그럼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그쵸? 일단 눈에 8개가 보여요. 그러면 이런 모양을 쌓기 위해서는 정말 쌓기나무 8개만 있으면 될까요?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. 왜냐하면 높은 층 뒤에 숨겨져 있는 보이지 않는 쌓기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죠. 자, 그래서 어떤 쌓기나무를 이용해서 만든 입체 도형에 사용된 쌓기나무의 개수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입체 모형의 그림에다가 쌓은 모양의 그림에다가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, 자, 위에서 내려다 본다는 건 이 입체 도형을 이렇게 위에서 정확하게 내려다 봤을 때 어떤 모양으로 보이는지 그런 그림이 같이 주어진다면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, 개수를. 자, 밑에 내용을 좀 볼까요? 쌓은 모양과 위에서 본 모양이 함께 주어진다면 쌓은 모양만 있을 때보다 뒤에 숨겨진 쌓기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고 따라서 개수를 조금 더 정확하게 예상할 수 있다. 자,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3개의 위에서 내려다본 그림이 나와 있어요. 자,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라고 합시다. 자, 만약에 왼쪽에 있는 이 쌓은 모양과 1번 그림이 주어졌어요. 그렇다면 지금 뒤에 숨겨진 쌓기나무는 안 보이는 쌓기나무는 없는 거죠. 그쵸? 지금 보여지는 칸이 전부이고 뒤에 숨겨져 있을 수 있는 칸에는 쌓기나무가 그려져 있지 않아요. 따라서 이때는 그대로 8개가 사용됐다고 알 수 있어요. 자, 근데 두 번째, 2번 그림을 한번 볼까요? 만약에 위에서 내려다본 그림이 2번과 같다면 지금 보여지는 5칸 이외에 이렇게 한 칸이 더 있죠. 그렇다면 이 칸에도 쌓기나무가 있을 테니까 이때는 사용된 쌓기나무가 9개가 될 거예요. 자, 그런데 그렇지 않고 또 세 번째처럼 보이지 않는 칸이 2칸으로 늘어난다면 이번엔 사용된 쌓기나무가 10개가 될 거예요. 자, 물론 이 칸에 1층만 쌓여 있는지 2층까지 있는지 3층까지 있는지에 따라서 개수가 달라지겠지만 만약에 1층만이 아니라 2층이나 3층에 쌓기나무가 쌓여 있었다면 그쵸, 이 왼쪽의 그림에서 일부분이 보였겠죠. 따라서
지금 요 두 번째랑 세 번째는 한 개, 두 개가 더 사용된 개수로 알아볼 수 있어요. 자, 이렇게 이 왼쪽에 있는 쌓은 모양만 봤을 때는 8개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정확한 개수가 아닐 수 있지만 거기에다가 1번, 2번, 3번처럼 위에서 내려다본 그림이 추가로 조건으로 주어진다면 쌓기나무 개수를 조금 더 자세히 또는 정확하게 예상해 볼 수 있다라고 기억해 주세요. 쌓기나무가 쌓여진 모양을 보고 사용된 쌓기나무의 개수를 구할 때 위에서 내려다본 그림, 위에서 본 그림이 추가로 주어진다면 조금 더 정확한 개수를 알 수 있다라고 했어요. 자, 그러면 지금 이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눠서 앞에서 잠깐 설명했지만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. 먼저 뒤에 숨겨진 쌓기나무가 없는 경우를 볼게요. 자, 그러면 지금 왼쪽에 있는 이 입체도형, 쌓기나무로 쌓아서 만든 모형을 봤을 때 위에서 본 모양과 실제로 본 모양에서 윗면의 개수가 같다면 뒤에 숨겨진 쌓기나무가 없는 거예요. 문제에서 이 그림은 뒤에 숨겨진 쌓기나무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도 있지만 얘기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. 그렇다면 그럴 때는 주어진 위에서 본 그림하고 위에서 본 모양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 쌓은 모양에서 윗면의 모양이 같은지 다른지를 보시면 돼요. 자, 지금 보면 이 쌓은 모양에서 위에서 본 모양, 선생님이 지금 파란색으로 색칠해 놓은 이 면의 개수와 모양이 옆에 위에서 본 모양으로 주어진 모양과 어때요? 같죠? 같은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? 번호 붙여보면 알 수 있죠. 1, 2, 3, 4, 5라고 한다면 그대로 위치에 1, 2, 3, 4, 5 정확하게 같죠? 따라서 이렇게 두 개의 모양이 같을 때는 바로 숨겨진 쌓기나무가 없는 경우예요. 자, 그렇다면 이제 개수를 보이는 것만 그대로 구해주면 되겠죠. 자, 층별로 나눌 수도 있고 각 칸에 몇 층씩 쌓여 있는지로 나눌 수도 있지만 선생님은 층별로 한번 구해 볼게요. 자, 바닥에 닿는 면을 1층이라고 할 거예요. 그럼 바닥에 닿는 면은 바로 위에서 본 모양과 그 개수가 같겠죠. 따라서 1층에는 5개가 지금 쌓여져 있고요. 2층에는 어때요? 2층에는 여기 하나, 2개가 쌓여져 있죠. 그리고 3층에는 하나가 쌓여져 있네요. 자, 그럼 전체 개수는 모두 8개가 사용됐다 라고 알 수 있어요. 중요한 포인트, 뒤에 숨겨진 쌓기나무가 없는 경우에는 쌓은 모양에서 윗면의 모양과 개수가 위에서 본 모양과 일치한다. 그럴 땐 뒤쪽에 숨겨진 쌓기나무가 없는 경우다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. 자, 그럼 두 번째로 쌓은 모양의 뒤쪽에 숨겨진 쌓기나무가 있는 경우에는 쌓은 모양과 위에서 본 모양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볼게요. 자, 지금 보면 쌓은 모양에서 위에서 본 모양, 위에서 본 면은 붉은색으로 칠해진 4개의 면만 보여요. 그런데 위에서 본 모양이라고 그려진 나와 있는 모양은 4칸이 아니라 5칸이 있죠. 그렇다면 지금 이 기역이라고 쓰여진 칸에 이 쌓은 모양에는 보이지 않지만 쌓기나무가 쌓여 있다는 뜻이겠죠. 즉 다시 말해서 쌓은 모양에서 보이는 쌓은 모양에서 보이는 윗면과 위에서 본 모양이 서로 어때요? 다르죠. 그럴 때 뭐가 있다? 숨겨진 쌓기나무가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자, 그러면 이 기역의 위치에 몇 개가 쌓여져 있는지에 따라서 또 전체 개수가 달라질 수 있죠. 자, 왜냐하면 지금 보면 앞에 가려진 게 3층이에요. 여기도, 여기도. 그러면 이 기역의 자리에 하나가 쌓여 있어도 안 보일 거고 2층까지 2개가 쌓여 있어도 앞에가 3층이기 때문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을 거예요. 따라서 여기서 또 경우가 나뉘어지죠. 그래서 기역 자리에 숨겨진 쌓기나무가 1개일 때 그리고 2개일 때로 나눠서 한번 개수를 구해 볼게요. 자, 만약에 기역 자리에 쌓여진 숨겨진 쌓기나무가 1개라면 1층에는 모두 위에서 본 모양,
알 수 있듯이 5개가 쌓여져 있을 거예요. 자, 2층에는요, 그러면 지금 보이는 거 요렇게 2개겠죠. 3층에 역시 2개. 그러면 전체 개수는 모두 9개가 사용됐다고 알 수 있어요. 그런데 기억 자리에 1개가 아니라 최대로 2개까지 쌓일 수 있으니까 2개가 쌓여져 있다면 1층에는 5개가 맞지만 2층에는 지금 보이는 2개와 기억 자리에 하나 더 쌓여 있는 거, 그래서 3개가 쌓여 있을 거고요. 3층에는 보여지는 거 2개. 그래서 전체 개수는 모두 10개가 사용됐을 거예요. 자, 이렇게 보이지 않는 쌓기나무가 있을 때는 쌓은 모양에서 보이는 윗면의 모양이 위에서 본 모양과 서로 다른 경우고, 또 이렇게 다를 때도 그 보이지 않는 자리에 몇 층까지 쌓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전체 개수가 달라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. 그러면 아까 처음에 선생님이 쌓은 모양만 있을 때보다는 위에서 본 모양이 추가로 있을 때 조금 더 정확하게 개수를 알 수 있다 그랬는데, 지금은 2가지 조건이 다 주어졌는데도 다시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나왔어요. 그러면 여기에 조건이 또 추가된다면 조금 더 정확해질 수 있겠죠. 그래서 추가되는 조건이 뭔지 또 이어서 설명해 볼게요.